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댓글을 보셨군요. 네. 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성의 있게 하고 저도 있습니다. 봤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모든 사람들이 좀 주시하고 있는 8월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저번에 영상 찍었던 것 중에 네. 8월이 되어도 전세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현장을 가보거나 하면 많이 들리는 얘기가 네. 전세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다. 네, 매물도 네. 좀 줄어들고 있고 전세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하면 네. 매매가도 밀어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어. 또 고민에 빠졌죠. 또 이게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이 8월 이후에 네.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아, 가정. 네, 일단 우리 가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올라간 전세가로 인해서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전세 시장만 알아봤었는데 이 네. 매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짱이님의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 실력 이게 이제 일치월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산해도 정말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네. 제가 항상 강조하던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이렇게 한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네. 그 반대 상황을 고민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가정을 할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상황을 가정을 계속 해보고 그 가정 하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가정까지는 왔는데 네. 이 가정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도 그렇죠. 그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가정을 전제한 상황에서의 이제 상상력이 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저희한테는 가정이지만 네.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를 약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있어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저번 영상에서 사실 전세가가 지금 최고가보다 더 넘어서게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사실 이제 최고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맺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더 높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그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이 전세가가 매매가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심지어 또 매매 호가도 조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올라간다라는 뭐 이제 뭐 얘기 네. 아니면 기대치 이런 게 나오면 다 이제 거기에 반응을 즉각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일단 그 전세와 매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된 적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 자체를 심도 있게 한 게 이제 거의 제가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검증해 볼 게 2018년도 이전에 나온 논문이나 뭐 책이나 그 주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책이 나온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 이런 걸 제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있다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밀어 올린다는 표현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진짜 거의가 아니고 아마 저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요. 네. 밀어 올린다는 얘기를 아주 그냥 아무 때나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져온 것도 전세가가 밀어 올릴 것이다. 네. 밀어 올린다는 표현을 굉장히 그냥 막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3년, 14년도에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이 70%가 넘었어요. 75%가 넘었습니다.
엄청 높았네요. 예.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약 60% 좀 안 되는 한 50%대의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전세가율 상태에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면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75%라는 전세가율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네. 13년, 14년 항상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네, 때 네. 그때 시기에는 전세난이 있었다. 네. 매물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전세난이 형성되고 네. 난 이후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점점 좁혀지고 나서 전세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매매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와서 좁혀지는 경우,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전세가는 그대로 있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붙는 경우. 네. 두 가지인데 지금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 둘 다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게 되면 전세가가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라고 가정할 때 계속 밀어 올리게 되면 전세가율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뭔가 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네. 일단 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만 또 가져와서 네. 또 생각을 한 건가요? 또 그 과정은 또 생각 안 하고.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때가 있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상품에 대한 특성을 먼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전세라는 거는요,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원물이 있고 원물에 특정한 조건이 가해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네. 파생 상품의 특성은 원물에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파생 상품의 가격은 원물의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그냥 정해지는 게 네. 파생 상품의 특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파생 상품의 가격이 약간 뭐 올라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원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이걸 부동산 시장에 가져오면 원물은 매매 가격이 될 것이고 그렇죠. 파생 상품은 전세 가격이 그렇죠.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은 매매라는 이게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매가 있어진 다음에 이 매매를 통해서 얻어진 매수자죠. 매수자가 임대를 놓으면서 자기가 원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아요. 저 받아들이지 않겠죠. 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매매가보다 더 높은 파생 상품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해 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걸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더 높은 가격에 주고 매매를 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 파생 상품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매매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웩도독 현상이라는 거예요. 웩도독 현상. 웩도독이라는 건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몸통이 주죠. 그리고 꼬리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원래 흔든다고 해서 몸통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꼬리를 열심히 막 흔들고 있어도 몸통은 나를 보고 가만히 보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꼬리는 꼬리일 뿐. 네, 그쵸? 그냥 꼬리만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몸통은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꼬리를 막 흔들었더니 몸통도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거라는 거죠.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게 주식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용어에서 이제 현물과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파생 상품인데, 그래서 선물이 먼저 이제 가격이 어느 순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웩도독 현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외도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그게 거죠? 이제 바로 전세가율이 딱 붙어서 거의 붙어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더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얘를 밀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밀어 올려야 올라갈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게 바로 전세 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 근데 이게 공간이 벌어지잖아요. 네. 벌어지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자기 상품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얘가 올라가잖아요. 이 공간이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지금 매매가가 급등하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원 상품의 역할로 돌아간다는 거죠. 전세가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이때 전세가의 움직임은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율이 이전 전세난이 벌어졌을 때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네. 매매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이 매매가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단 말이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그러면 이 매도자들의 기대 심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수요자가 한 명 있어요. 수요자가 한 명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매매를 갈 수도 있고 전세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지금의 매매 쪽의 주요 주체는 누구냐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지금 포지션은 임차인인 거예요. 자, 임차인이 지금 전세를 계속 사느냐 아니면 매매로 가서 이제 자가 주택자가 되느냐 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임차인이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매수의 수요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거냐 리브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주거일 때는 선택이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차로 선택하면 매매를 선택할 수 없고 매매를 선택하면 임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임차로 선택하고 이 사람이 매매는 수요가 2개, 3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차로 들어가서 매매를 샀어요. 그럼 이게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고 지금 매매를 하는 행위는 뭐죠? 바이. 그렇죠. 바이 개념인 거죠. 투자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지금은 투자자들이 이제 묶였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 주체는 주로 무주택자인 겁니다. 자, 이때는 이중 수요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지금 투자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 수요이면서 바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차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바이 쪽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이 쪽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임차로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바이 쪽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바이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정체기로 넘어가기 이전 상황에서는 이 임차인들이 바이로 나섰어요. 실거주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서 매매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들이 다시 임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매매 수요도 충당시켰고 네. 임차 수요도 충당시켰던 네. 한 사람이 2개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로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지금은 선택이 임차다. 대부분이 이제 수요 주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어느 한 가지는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세를 선택하면 매매가 올라갈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호가 올려도 네. 매수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게 호가는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네. 또 그럴 것 같거든요. 또 눈에 보이는 매물도 줄어드는 것 같고 가격이 또 일단 높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이때 전세가에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진짜로 이때는 전세가에 밀려 올라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상황을 보면 매매가가 급등을 하고 전세가는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때 전세가가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폭등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운 상승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2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다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임대차 3법 상황에서의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3억짜리 전세가가 뭐 거의 5억, 6억이 됐는데 자,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려면 5억, 6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0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그럼 매매가가 지금 5억, 6억짜리의 그 매매가는 10억인데 네. 그러면 전세가가 10억이 되면 지금 더 올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밀어 올린다라고 전제하는 건데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임대차 3법 상황 같은 폭등 상황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처럼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네. 이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전세 시장 구조와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럴듯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정말 골라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놓인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한다라고 거기서 막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또 너무 잘 하시니까 또 현혹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자기 투자인데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거기에 다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이 8월 달에 매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또 우려했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전세가가 조금 더 올라가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